여러분 혹시 감정에 휩쓸려서 내 마음이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강렬하게 압도되는 감정 상태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알아차림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울림입니다. 무의식 정화의 첫 번째 단계인 알아차림 단계 실전편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이미 감정적인 파도에 휩쓸린 다음에 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알아차림 근육을 키워서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더 많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 과정 사실 좀 지겹고 지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들이 좀 지루하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도록 이 마음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또 하나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서도요. 좀 다양하고 좀 흥미로운 방법들을 꾸준히 시도해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마음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 영상을 나누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실전편의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알아차림 기법으로 바디스캔 명상, 문제의 이름을 붙여서 인격체로 대해보는 방법, 생각 나뭇잎 흘려보내기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미술치료나 게스탈트 심리치료, 최면, 그리고 NLP 기법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제가 알아차림을 연습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방법 세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 기법은 내 감정 그리기입니다. 미술치료에서는 감정을 언어가 아닌 그림과 같은 형태나 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의 감정을 꺼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나 그림 못 그리는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기법은 그림을 잘 그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감정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감정들은 보통 막연하고 모호하게 남아 있습니다.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는 행위는요, 이 무의식의 감정을 구체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건 감정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첫 단계가 됩니다. 그럼 이 방법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이 어떤 색깔, 어떤 모양,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감정에게 형상을 부여합니다. 종이와 펜 혹은 색이 있는 색연필 도구를 준비해 주시고요. 눈을 감고 그 감정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그 감정이 뾰족한 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뭉글뭉글한 구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가운 얼음처럼 투명한가요? 아니면 무겁고 거친 돌덩이 같나요?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이제 그 감정의 모습 그대로를 종이에 표현해 보는 겁니다. 또는 어떤 형상을 미리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떠올리지 않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 형태를 그려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형상이 그려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에게 색깔을 입혀보는 것입니다. 미술 치료에서 색을 입힌다라는 거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그 감정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봅니다. 한 가지 색을 사용해도 좋고 여러 가지 색을 섞어도 좋고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합니다. 표현하다가 어떤 강렬한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분노를 잘 표현하는 색을 칠해보아도 좋고요. 거꾸로 아무 색을 마음대로 골라서 칠했는데 그 색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감정이 역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그리고 색칠하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 문득문득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무언가 표현하는 작업 중에서는 의식적인 부분보다 무의식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표현으로 떠올라져서요. 알아차려지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의식적인 방어가 좀 가라앉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떠올라지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완성된 감정 표현들을 나로부터 분리해서 바라봅니다. 미술치료에서는 완성된 나의 그림을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작품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종이 위에는 그토록 나를 불편하게 해왔던 감정이 또는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잠시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떠오른 감정 또는 마음입니다. 그 감정을 나로부터 떼어내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요,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틈이 생겼을 겁니다. 이 작은 틈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미술치료 기법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가시화함으로써요, 나의 감정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을 느껴주고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때 이 방법이 참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좀 가까운 색을 골라보고 칠해보는 과정 그 자체에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색을 다 칠한 그 그림, 작품을 바라보는 것은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의 힘을 길러줍니다. 이때 팁은요, 작품을 가까이서도 바라보고 더 멀리서도 바라보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아래에서도 바라보고요. 각도와 또 거리를 달리해서 바라보면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면은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넓은 시각에서의 깨달음이나 통찰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알아차림을 넘어서요, 심화로 이어가 볼 수도 있는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대화를 나누는 소통을 이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아, 넌 나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 불안한 형태와 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내면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이 내 감정 그리기 기법은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 볼 만한 에너지는 좀 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말이 잘 안 나올 때, 그럴 때 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빈 의자 기법입니다. 게스탈트 심리치료라는 방법의 핵심 기법입니다. 빈 의자 기법은 나의 감정, 생각 또는 대인관계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중심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갈등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마주하도록 돕습니다. 이 기법은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들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둘 사이의 대화로 바꿔줍니다. 나의 내면의 한 부분인 파트와 직접 대화를 하고 그 부분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고 분열된 내면을 통합하는 경험을 하게 돕습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는 내면의 부분을 눈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꼭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요,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마음을 들여다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의 내면의 한 파트, 그 부분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게 돕는 첫 단추를 열게 됩니다. 이 방법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빈 의자 하나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실제로 빈 의자 앞에 앉으셔도 되고요. 서로 마주보는 두 의자를 눈을 감고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빈 의자를 직접 앉아보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여의치 않는다라면 심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자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감정이나 마음, 생각이 앉아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 성향이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먼저 여러분 자리에서 반대편 의자에, 마주보는 의자에 앉아있는 완벽주의에게 말해봅니다. 물론 이름을 붙여주면 더 좋겠죠.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 감정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그 완벽주의가 앉아있던 그 빈 의자에 직접 찾아가 앉거나 앉은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는 순간 완벽주의가 되어서 내가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네가 실수를 해서 상처받을까봐 미리 막아주는 거야. 이렇게 완벽주의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본래의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느껴봅니다. 사실 이 정도가 가능하다면요, 거의 내면 소통을 스스로 하신 것과 진배 없는데요. 이 방법은 현재 느끼는 그 감정이나 생각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고요, 억눌린 감정이나 미해결 문제를 표현화하도록 해서요, 통찰과 치유를 돕습니다. 그런데 비느자 기법으로 내면 소통까지 하다 보면은요, 더 감정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요. 이 내면과 내면 간에, 그러니까 파트와 파트 간에 서로 화합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감정적 동요가 너무 심하고 갈등이 심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요, 내면 작업을 어느 정도 해서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진 상태가 되었거나 아니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진행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꼭 내면으로 들어가 소통까지 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불편한 마음을 의자에 앉혀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요, 알아차림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관계와 얽힌 경우라면요, 예를 들어서 학대와 같은 이슈, 나를 학대한 사람에게 분노나 억울함의 감정이 이렇게 동일시된 그런 이슈가 있다면 비느자의 상대방을 직접 부르기보다는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가 된 내 마음을 인격화해서 의자에 먼저 앉혀서 작업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면 소통과 관련된 내용은 3단계 과정에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주로 체면 기법을 조금 더 가미해서 비느자 기법을 같이 적용하는데요. 그러면 내담자분들이 조금 더 생생하게 그 감정이나 생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내면에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갈등이 있었을 때, 또는 관계와 관련된 갈등으로 유발된 감정이 동일시되었을 때, 이때 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중에서 내려다보기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심리치료 기법과 체면 기법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관찰자 시점을 극대화해서 압도된 감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시켜줍니다. 물론 이 기법은 압도되는 감정을 해소하고 완화시켜주는 심리치료의 목적이 더 크지만, 사실 이 기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알아차림을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도와주는 방법이라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NLP 기법은 무의식과 언어, 감각, 행동을 연결해서요, 그 감정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심리 기법이고, 최면은 몰입과 암시 수용성을 높여서 내 내면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혼자 내면 작업을 할 때에도,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 NLP와 체면 기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기법들은 조금 더 깊은 무의식에 접근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알아차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알아차림으로 이 기법들이 좋냐면,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면 그 감정 속에 매몰되거나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법은 의도적으로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감정의 주인이 아닌 감정의 관찰자가 되는 연습입니다. 물론 감정의 관찰자의 상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이걸 정화를 위한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리를 두는 순간에 내가 감정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감정들은 알아차림 자체로도 그냥 흘러가거나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면 작업을 하기 위한 알아차림 기법으로 습관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요. 막연하지도 않으면서 좀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꽤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저의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알아차림 연습을 이걸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 어떻게 할까요? 공중에서 내려다보기 기법은요. 갑작스러운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게 몰려올 때 그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때 잠시 멈추고 마치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듯 아니면 여러분의 의식이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붕 뜬다고 상상을 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요. 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그 장면,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요. 그리고 저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남의 거 보듯이요. 그렇게 바라봅니다. 5m, 10m, 50m, 100m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풍경까지 바라봅니다. 또는 대기권 밖으로 점점 더 올라가서 내가 우주의 한 점이 되고 나의 불안이 더 이상 나를 덮칠 수 없는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상상합니다. 혹시 그래도 불안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대기권 밖, 우주, 더 올라가서 태양계, 그것도 안 되면 은하계까지 멀리 간다고 상상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압도되는 나의 모습을 TV 모니터에서 나오는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라고 상상하고 그 드라마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떠올리는 방식으로도 그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감정에 압도된 나를 밖에서 바라보는 형식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팁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감정에서 분리가 훨씬 더 잘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 그 감정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 감정과 압도되는 감정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언제 활용할까요?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을 때, 너무 강력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그때 활용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동요가 돼버리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 기법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를 떠올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다양한 알아차림 연습들을 꾸준히 해와서요. 체화시키는 습관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압도되는 감정에 휘말리기보다 압도되기 전 신호를 감지하고 알아차림으로 감정과 분리하는 그 확률이 늘어납니다. 저의 경우는 아주 서서히 알아차림 연습이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한순간에 드라마틱하게 이런 알아차림의 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습이고요. 평상시에 감정 동요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왔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정이 올라올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해보고 그 빈도를 늘려보고 그것을 성공해보는 경험이 하나씩 많아지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감정 동요가 되는 날보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내가 돼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알아차림 기법 중 내 감정 그리기, 비느자 기법, 공중에서 내려다보기 기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알아차림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건 헬스를 하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집착으로 가면 안 되겠죠. 또 며칠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도 좀 아쉽죠.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고 그 성공 경험이 모여서 언젠가는 알아차림이 무의식적으로 체화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천천히 느긋한 마음을 내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공 경험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다양한 기법들을 좀 재밌게 적용해 보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 되고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은 알아차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 기법을 더 소개해 드리고요. 이러한 알아차림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루 일과를 시나리오를 통해서 좀 들려드리고 알아차리는 방법에 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직접 좀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보다 실용적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그리고 댓글에 피드백이나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적인 반응은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분들에게 더 닿을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